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황희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에는 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매칭 사업 및 또 국도 시비 분율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과 또 코로나로 인한 성립전 사용 예산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23억 6,700만 원으로 16억 1,300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보건행정은 4억 2,600만 원이 정액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 특권 검량비와 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등이 학정 내시에 의해서 3억 1,1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하단에 서부권 서민청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는 코로나 대응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5,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6,70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 사업인 생활방역은 정감 없이 목간 조정으로 편성을 하였고 418페이지 중간에 단위 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3억 5,800만 원 정액으로 정액 편성으로서 방역 소독 사업에 코로나19 방역 유류비를 방역 소독 인부 교통비 신규로 지원을 하면서 삭감을 하고 방역 소독 인부 부상 치료비 또 그 아래 방역 소독 매뉴얼 제작 방역 소독 피해 대책 보상금 방역 소독 근로자 재해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3억 300만 원 정액 편성으로서 419페이지 상단에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1천만 원 정액되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시행비 1% 인상으로서 2억 9,200만 원 등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내시에 의한 재원 비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 재원 비율 증가로 국비가 5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는 2021년 2차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세입 처리를 했다가 코로나19 방역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400만 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단위 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5억 9천만 원 정액으로서
이는 420페이지 상단에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물품 소요량 급증과 또 그리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해열제 등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시군관 조정으로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신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대상자 추가 지정 및 확정 내시여가 국비 1천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확대와 변경 내시여에서 7,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상단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경비로 기타 보상금 8,500만 원, 포상금의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중간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으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단부터 422페이지 상단까지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 인력으로는 420페이지 상단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업무로 국비 5,6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비로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는 그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배송을 위해서 특별교부사로 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특별교부세는 신속항원검사 천막이나 현수막 설치와 물품 구입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의 의약무 관리는 1억 5천만 원 정액 편성으로서 저소득 자녀 무료 안경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시군간 조정 내시에서 100만 원 감액됐고 422페이지 하단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423페이지 상단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4개소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심야 약국 사업은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도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423페이지 중간에 서부보건지소는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조성에 따라서 서부보건지소가 임시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임시 이전 설계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로 7,700만 원 정액했고, 그는 임기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그 비상근무 증가로 인해서 된 부분과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대응 업무 증가로 인한 추가 활동 업무 장려금으로 합해서 7,500만 원을 정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간내예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 소관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건강정진과 세출 예산은 90억 1,800만 원으로 1억 7,100만 원이 정액 편성됐는데 국비기금 도비에서는 다 감액이 되고 시비에서 3억 1,700만 원 정액 편성된 부분이 내용입니다.
먼저 424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3억 9천만 원 정액 편성으로서 아래 보시면 그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 영남백화점 자리에 지어지는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내에 어린이 건강체험 공간 조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올해부터 24년까지 사업비 총 28억 원인 계속비 사업으로서 22년에는 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장애인 재활 운동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그 현재 모덕체육공원 내에 공사 중인 그리고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장애인 문화센터 내에 장애인 전용 재활운동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억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도비 12사 매칭사업으로서 425페이지 하단까지로 예산액 정감 없이 사업간 목조정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단에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1억 원 감액 편성으로 이는 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서 사업비 변경 교부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00만 원이 정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1,500만 원이 정액된 편성으로서 국가암 관리 지원은 목 변경으로 정감 없이 편성을 하였고 427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사업비 교부 감액에 따라서 부족분을 그 1,500만 원을 정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인 질병관리입니다. 600만 원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는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그 호스피스 그 자원봉사자 관련 활동 감소라든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행사 취소 및 대면 상담자 감소로 홍보물 제작비로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 정감 없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사업은 1억 7천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12사업인 모자건강사업은 목간 변경 없이 정감 없이 편성을 하였고 그 이후로 나오는 7개 세부사업은 430페이지 하단까지로 국비기금사업으로 사업 내시에 의한 조정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에 건강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뭐 다 앞에 까와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비로서 임기제 공무원들 그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시간의 수당 4,900만 원을 정액을 했고 기본 경비에서는 간내 여비를 조정해서 5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건강증진과가 수정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수정 예산서 23페이지에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 4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의 한의 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서 대상자 학대 분에 관련된 부분을 11호 4,1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으로 431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총 세출 예산은 그 27억 9,500만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4억 9,800만 원이 정액 편성됐습니다. 다 보시면 그 뭐 국비에서 100만 원, 기금에서 3억 5천, 도비에서 6,100만 원 해서 정액이 됐고 12정액분이 8,500만 원이 정액이 된 부분입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치매 관리는 4억 6,100만 원 정액으로 그 치매 안심 운영센터의 정액분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학적 내시에 의해서 정액 편성분으로 정액된 4억 6,100만 원으로는 저희들 뭐 치매 조기 검진 기간제 근로자비, 그리고 치매 인지 프로그램 운영비,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치매 검진,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 그리고 치매 감별 진단 검사 및 검진비 등으로 편성을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 432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 사업인 정신건강정진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3,500만 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예산 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 감액 그 예산 분리가 됨에 따라서 436페이지 나중에 뒤에 가면 통합정신건강정진 사업으로 예산 조정이 일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도 기금 내시에 의해서 3,8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어서 홍보물 제작 및 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기서 감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상단에 민간 위탁금의 맞춤형 사례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정진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 없이 목간 조정을 했고 435페이지 하단 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시군간 조정으로서 200만 원이 정액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그 인력 배정에 따른 정액으로서 인건비 7,400만 원 정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정진 사업은 그 정신건강정진과 심리 지원에 대한 지역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6천만 원이 정액 편성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432페이지 때 말씀드린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그 일부 그 통합정신건강정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에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서 관내여비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맨 하단에 그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등으로 8,200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갑수 의원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설명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물어볼 게 별로 없고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우리 소장님과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정부에서는
거리 제한 두기를 거의 다 이제는 해제를 해서 오늘 어제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8대 의회에서 혹시 그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 조금 섭섭하게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장위와 보고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행정 소관은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760만 원과 기타 보상금, 성소 사례금으로 1,100만 원을 각각 정액 편성했습니다. 소망, 희망광장 소선사업 토지 조성비로 12억 원이 정액된 30억 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시설계 각종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국내예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건설 하청과 소관입니다. 건설 하청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2천만 원이 정액된 270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은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로 선정되어 국도비 6억 원과 부지 추가 매입 시비 22억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5천만 원,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은 착공 시기가 도래되어 20억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하단에서 377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지입도로 교차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진주대첩 광장 조성 사업에 관광 자원개발 사업 도비 교보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고 신속 집행 제고를 위해 시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가적 유지 보수 사업 4대강 외에 국고 보조금 삭감으로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하천 정비 사업으로 대곡청 외에 2개소입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400만 원 정액 편성했고 난강 퇴적토 준설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고 남강 평거둔치 진수공간 조성 사업은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로 4억 원을 정액 편성하여 1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야천 진수공간 조성 정비 사업에 5억 원, 지편 대암 정수천 제방 도로 포장에 3천만 원, 초장동 중촌마을 하촌천 둥마루 정비에 3천만 원을 정액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반성 중천지구 하천 제방 유지 도로 포장공사와 지편 대한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을 편성하고 미천 어옥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가 소관입니다. 도로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8억이 증액된 45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도로 사용 변상금 납부에 1,800만 원, 미지급 용지 관리에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관리에 4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로 문산 2-9, 2-10 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천만 원, 소로 남강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천만 원,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회비의 분담금에 5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고 지편 월평마을 국도부채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 원, 반성지구 안길 정비공사에 6,700만 원, 내동 가오마을 리도 204호선 확포장공사에 3,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지수 IC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8천만 원과 도로변 수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에 5억 원, 하천동 도로 제설 자재 창고 이설에 10억 원, 사천선 금산 건널목 보수공사에 1억 2천만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했고, 금산면 송백마을 도로 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시에 4억 원과 상섭 침수도로 정비사 진주교, 진양교 하부도로에 4억 원, 시도 25선 보도 개설에 6억 원과 성북동 봉곡광장에서 서부 농협관 보도 정비에 특별 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대곡면 회전교차로 경관조정 사업에 3천만 원과 대평 내촌마을 보도 및 진입도로 정비에 4천만 원, 전자랜드 도동점 이런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정비 설치에 7억 6,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에 은하수 초등학교에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은하수 초등학교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충무, 서진, 남강, 반성초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본공행비 국내 예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안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홍보 및 리플렛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에 250만 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은 민방위 교육 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우선 사용에 따라 12 3,2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하단에서 32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회보교육 추진에 따라 예산 과목 정정 및 국도비 보조금 결정으로 3,7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및 전문 교육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101만 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실전 훈련 교관 수단 및 실기 교육 강사 수당은 예산 과목 정정으로 3,156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 사업으로 여성 민방위 기동대 안보 개낭 및 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1,852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에서 328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 대원 그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국도의 보조금 결정으로 2,46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 사업 도비 보조금 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난 복구 피해 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으로 재해 대책 기간 중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설부 대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4연 대비 사업에 나불천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유상대부료 1,133만 원 신규 편성하고 소규모 재위험지 정비사업 3개소에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명석 신기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안전사각지 내의 노후 시설물 위험 요인 실태조사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그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액 확정으로 국고 보조금 반납금액 47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00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건축가 소관입니다. 건축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350만 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주택 경관가 소관입니다. 주택 경관가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53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국도비 및 홍보비를 반영하여 11억 9,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공동주택 건설 사업 제3종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 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봉동, 보안 등 LED 교체 사업비 특별 조정교부금 3천만 원 편성했고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3억 1,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 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4만 8천 원이 증액된 1,28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별도 책자를 봐주십시오. 제1회 주경예산 1차 수정예산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가 소관입니다. 건축문화재 행사 용역으로 3,300만 원 증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23페이지, 324페이지에 그 전자랜드 도동점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그 32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자랜드 도동 이런 부분에 그 교통사고 잦은 부분은 다기능 카메라 설치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카메라요. 예. 그 기능 자체가 보면 이제 뭐
거기에 방금 단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속에 이제 다기능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방범뿐 아니라 그다음 속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다기능 어떤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카메라 설치비가 7천만 원. 네. 그쪽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가속 단속 카메라,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이제 설치한다는 건데 어린 보호구역 내에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은하수 초등학교 쪽에는 이제 차선 도색이나 안전 시설을 설치할 그렇게 얘기입니다. 두 사업 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잘 추진하셔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도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무인 단속 장비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미설치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몇 개소에서 지금 얼마나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바로 과장님 파악해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몇 개소가 되는데 현재 올해까지 현재까지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예. 마찬가지로 안전시설도 설치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이런 안전시설이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다기능 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다기능 카메라 성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단속 장비 중에서는 최신형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속도, 그다음에 또 불법 주정차, 불법 주차,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법 행위는 여기서 다 카메라가 감지를 하고 적발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한 7천. 1억 7천 예. 예, 그렇죠.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어느 정도였죠? 단가가? 단가가 그 설치 시기에 따라 다양한데 그 부분 한번 설치 시기에 따라서 한번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별도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기능 카메라, 과거에 설치된 카메라보다 성능이 좋고 또 화질도 깨끗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과거에 설치된 거 성능이 좀 저하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예. 특히 이제 그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을 저희들이 다 점검해서 기능이 안 좋은 부분들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는 설치대가 있는데 화질이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판독이 안 된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이런 카메라들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박철홍 의원님. 예, 박철홍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3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주거 학연 정비해가지고 스레이트 지붕 철거 빈집 철거 있죠. 예. 이게 환경관리과하고도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이제 스레이트 정비가 이제 농촌의 이제 그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이 그 이제 농촌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우리 도시의 철거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제 농촌 지역, 도시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이게 면단위 가보면은 이게 지금 신청하는 민원들이 워낙 많고, 예. 솔직히 수요는 지금 못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차후에 추경이나 당초에도 이게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고, 한번 이 혜택을 입은 분들은 또 순번이 밀리고, 면단위 가면은 이거 등기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집 옆에다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이분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또 의원이 국장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걸 이제 오래돼 가지고 자기들이 암암리에 금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철거해 가지고 야적을 해놨거든요. 그 야적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전혀 지금 지원이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별도의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데서는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데 있고 일반 그 면민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서는 정말 엄두를 못 내요. 해배당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2만 5천까지 들어가거든요. 면민들이 암암리에 그냥 조금 없애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야적된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라든지 차후에 등기에 대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나 당초에 꼭 좀 신경을 가지고 이건 좀 추가로 편성해 주십사 제가 예, 이거는 뭐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 예. 한번 뭐 그런 어떤 조사를 거쳐서 그걸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가지고 317페이지요. 유주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진주대첩 조성광장해가지고 이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27억.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당초 예산의 삭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에 대한 우리 요 부분은 이제 그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사업들을 당초 계획에 이제 좀 차이된 부분이 이제 문화재 지금 현재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좀 공정 자체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지금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위해서 좀 어떤 사업을 하든 분명히 찬반 여론은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요. 예. 이건 좀 첨예하게 그때 대립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 뭐 진주대첩 광장 조선사업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건 어차피 사업이 가고 내년에 뭐 준공 예정이잖아요.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이나 뒤에 국가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오셔가지고 상임이나 얘기를 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분명히 사견이하고 공적인 말씀이고 집행부를 대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약간은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제가 그 회의를 뺐는데 이거 진주 대첩광장을 만들 적에 오랜 시간 동안 진주가 굉장히 공헌 들여서 만드는데 박철웅 의원 개인 생각은 분명히 그게 광장이라니 공원으로 저는 분명히 남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었고요. 이미 행사는 집행이 돼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2019년 12월 달에 제가 2020 당초 예산 들어갔을 적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들어갔을 적에 박모 국장님한테 제가 3번이나 확답을 받았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번이나 분명히 없습니다. 문화재 훼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때 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때 기억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뭐 의원님께서 그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많은 어떤 그 논의를 거쳐서 결국 이제 문화재 승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반대하는 여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낮추고 1, 2층 처음에 408면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층 149면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는 공원이나 광장으로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고 분명히 행사는 집행되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국장님, 과장님들 예결이나 상임위 의회 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집행부 대변하는 말씀드립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이런 사명감 내지는 조금 중압감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대치광장은 지금 현재 그 모든 좋은 사업에 이제 업체가 승인됐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박철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원은 역사 공원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광장으로 비워둡니다. 단 지하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는 한 줄었던 문화재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그렇게 그거는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거기도 분명히 그 공간을 놔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에 준공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리고 말씀이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책임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그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라든지 그런 창구를 만들어가 해주시는 게 저는 당연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갑수 의원님.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주시가 요새 그 시민들이 그럽니다.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 구 역사 앞에 그런 데라든지 그다음 금상교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고 저도 뭐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뭐 시장님이나 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예소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결과라고 제가 봅니다. 전번에 제가 그 5분 발언을 해서 금상교 개보수 공사 그다음 제2금상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시장님이 그 기사가 난 걸 보니까 2025년도에 제2금상교 착공을 하겠다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그 금상교 개보수 공사는 정말 멋지게 잘 됐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제2금상교 2025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 뭐 예산이 뭐 용역비라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서 예. 저번 선악 터널하고 예. 제2금상교 부분은 타산수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이제 가부를 결정한 다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결정될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는다는 것은 우리 저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동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요즘 카메라가 안 보이고 그 신호등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속 단속 카메라인지 무슨 카메라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는 우리 특히 하대동 그 지역구 주민들이 카메라에 많이 걸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속 카메라라 하는 그런 글자를 다 있는데 거기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부착을 해 주십사. 그 신호등 안에 카메라가 요즘 들어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학교 앞이다 보니까 30km 이상 되면은 스티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예. 좀 눈에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어제 제가 그 길에서 그 교통 수신호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와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하대동 선악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그 LED 판을 해가지고 그 동그랗게 사람 모양으로 그림 표시판이 있어요. 거기도 30km인데 이왕이면은 그 판을 좀 웃는 모습을 좀 해주라. 근데 거기는 좀 그 아침부터 그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다. 저는 매사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은 그 LED 판 그걸 웃는 모습을 좀 해줘 보면은 얼굴이 사납게 보게 되겠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갑수 의원님 그 발언하신 거 검토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인신 의원님. 예,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주성 대첩 기념광장 당초에 그 토지 이용 계획 또 문화재청의 그 1구역, 2구역 뭐 이게 승인 관계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조건이 한 3-4가지가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게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그만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하 그 중앙 지하도 상가와 연결 통로를 꼭 만들어 달라는 지역민의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실시 설계에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지하 상가와는 그거는 이제 2차 사업으로. 그게 2차 사업을 할 거죠. 할 겁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주위를 단절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에모싱 도로를 해달라. 그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2차 계획돼 있죠. 같이 연계된 부분들은 추가 추가로 계획이 추가적으로 그제 다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몇분 의원님들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민식이법 그 통과 이후에 지금 자꾸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이 보호구를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갖다 설치함으로써 반등되는 그런 역효과. 이게 지금 우리 진주시 각 요소마다 지금 그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택가라든지 상점과 이게 영업권 지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 정도는 조금 이게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조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좀 파악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전국적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조금 그 이 공용 주차장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용 주차장을 좀 형성해 놓고 병행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효과도 순기능도 있고 있지만 역효과도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면 그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조금 국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뭐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남부 내륙철도 그다음에 진주에 지금 현재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객 터미널 이게 이제 2025년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가닥이 잡히는데 KTX와 여객 터미널 간의 그 이동 환승에 따른 그런 걸 국장님 지금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아마 논쟁이 되었었던 내용이고 내부적으로 그 충분히 이제 그 KTX 남부내륙철도와 여객터미널 환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통행로에 대한 부분, 그 보행로죠. 그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검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다 그제? 예,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게 도시개발 사업자 간에 제가 판단하기는 녹지축을 좀 이용해 가지고 환승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이게 뭐 국장님하고 제가 이게 뭐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여객 터미널이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되어지면 현재 그 정촌 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여객 터미널하고 지금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해가지고 사실은 정문의 역할, 이 기능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모로라든지 저게 엘리네들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애들이 통학을 할 때 통학의 어떤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 중앙아파트 단지 내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 초등학교 정문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부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부 농협에서 계양 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부 농협에서 일부 그 교외까지는 데크가 설치가 돼 있고 도시계획이 아마 해제되었고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원주 특수통닭 그 주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공사와 그 정촌 초등학교의 정문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 시설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답변 안 해주고 하여튼 이 점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사업 추진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도 의원님. 국장님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거 하나 더 부탁 건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양해되시면은 건축과장님을 좀 답변수로 좀. 네, 건축과장님 그 답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안 오셨어요 오늘? 예, 건축과장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 그리 됐습니까? 자, 그럼 국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과거에 컨테이너 박스 농막은 그냥 신고 없이 그냥 농민이 필요하면은 갖다 놓고 썼다 그랬죠. 과거에는 그랬죠. 네. 과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시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갖다 놓고 쓰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죠. 그 농막 관계에는 그 일정 그 규모 이하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는 그냥 갖다 놓고 썼어요. 예,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시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나? 그렇죠. 일단,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 하면. 예, 자, 그래 이 법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럼 컨테이너에서 3사짜리 갖다 놓는다. 예. 그것만 갖다 놓고 농기계들 놓고 휴식 공간으로 쓰고 이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조금 해갖고 비 한 맞기를 해놓고 뭐 관리기도 들여놓을 수 있고 농기구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들여놓을 수 있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농기구 못 갖다 했잖아요. 그 농막이 왜 필요합니까? 휴식 공간으로도 쓰고 농기구도 들여놓고 그지? 여러 가지 그런 다용도로 쓰는데 그 외에 조금 불법 행위했다고 해서 법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단속만 하면은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답이 없겠죠. 그런 민원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너무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단속을 해도 융통성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잘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그분들이 또 그래놓고 거주용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편법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너무 일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꼭 어떤 행정의 잣대로 법 잣대로 돼가지고 농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은 그게 저희들이 결국 면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 과장님한테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그 부탁을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좀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순도 의원님 또 예상과는 조금 상관없지만은 좋은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았다. 예, 예, 국장님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그거 좀 말씀드리세요. 그 요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 행위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농막 컨테이너 박스에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하용무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 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46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99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이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정액한 18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사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으로 100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2022년 본 예산에는 실시 설계 용역비만 편성하고 설계 용역 후 착공 시기에 맞추어 시설비는 이번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10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상봉동 대롱골래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 본국 노타리에서 상봉 아파트 간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인사동 이마트 인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30억 원, 이현동 이현상가 인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 칠암동 포시전 인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은 217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 6,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주시 지방 상수도 현대 사업 국비 46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착공 시기에 맞추어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에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143억 6,100만 원을 감액한 7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5개소에 100억 원과 지방산수도 현대 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3억 6,100만 원 편성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의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사업 시비 편성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04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억 3,500만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일반 회계 전입금과 국비 변경 내시 등입니다. 480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사업 수익입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1천만 원이 정액된 367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로 감면에 따른 일반 회계 전입금 27억 원과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금 국고 보조금 1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사업 비용입니다. 본예산 434억 6천만 원 대비 2억 8천만 원이 정액된 43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연구용역비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우수토실 원류수 모니터링 용역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배출량 초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량 매입을 위해 공공용비 8천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조류 피해 예방 국고 보조금 수입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 시설 약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 대행 성과 평가 용역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 평가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6개소 신설에 따른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동 시설물 노후로 수리 및 도로 시설 정비 대상 증가로 인해 수선 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 화장실 6개소 신설에 따른 공중 화장실 청소 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1억 2,500만 원이 증액한 43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15억 4,500만 원, 초전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5억 원, 진주시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 9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차 1단계에 11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차 2단계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1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65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3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우수토실 원류수 모니터링 유랑계 설치공사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시설비로 66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5억 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설 사업에 5억 8,100만 원,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에 9억 2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26억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차 2단계에는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기금 정산 반환금 237만 원과 공중화장실 관련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76만 원입니다. 487페이지 예비비로 수입 지출 예산 변동에 따른 예비비 1억 9,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90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특별회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우리 하용우 소장님과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34년간 그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하용무 맑은물 사업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 퇴임 인사는 어떻게 해본 적이 없고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3년간 몸담았던 직장 둥지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청은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감이었고 보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돌이켜 본다면은 저는 92년도에 또 소양고사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었고 사실 도청에 근무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진주를 위해서 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젊은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 이제 면과 동을 거치면서 좋은 분들, 주민들과 동료 직원들도 너무 많이 만났다 하는 것도 제게는 큰 그 행운이었습니다. 또 평소 직장에 몸담으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시책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접목을 해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큰 또 보람이었습니다. 8대 시의회 의원님들 4년 임기하고 제 그 국장 기간 4년이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다 하는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인데 제가 기획행정국장 2년 6개월, 의회 사무국장을 1년 거쳤으니까 3년 6개월을 시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굳은 일도 있었고 고마웠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 그다음에 또 시의회가 또 이 당대당의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그 공직의 마지막 4년을 훌륭한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로 우리 행복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같은 그 좋은 리더를 모시면서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공직에 후반부를 보냈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뜻하신 바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또 우리 진주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감동적인 우리 소장님의 서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회 사무국장님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이막 응원하겠습니다. 말구물 사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한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6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번에 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와 2개 대학, 3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료와 재료비 등 7,300만 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병비 보조사업 4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남중 실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8,600만 원으로 또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대응 투자 요청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해여고 다목적 강당 신축입니다. 총 사업이 24억 7,100만 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 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역시 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자동차고 기숙사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7,2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역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응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외고 역사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9천만 원으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서 지역민과 학교의 공동체장을 마련하는 역사관 조성을 위해서 12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가 차량, 임차료와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화전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학 동아리가 해체되고 시화전 참여자가 감소에 따른 사업 폐지로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국내 예비는 1분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세출 예산 1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은 국내 예비의 1분기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은 총 세출 예산 1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이 내시되고 세일센터 사업관리비 등 감액분과 세일센터, 세일인턴십 지원비 등 정액분을 반영하고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취업 상담사 급식비, 통계목 변경 등으로 300만 원이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국도비 확정 내시와 직업 상담사의 급식비가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 세일센터 지정 운영 인력 운영비부터 452페이지 중간 부분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취업 상담사, 직업 상담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각각 3,600만 원과 1,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중간 부분 반환근무 기타는 국도비 정산 반환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총 세출 예산은 3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비는 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행사 운영비는 경남 대표 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북스타트 운영비의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2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력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기본경비로 국내 예비는 1분기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을 위해
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맞네, 들어오기 전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강 2022년도 제1회 추경 초과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정액된 2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진주시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무원 자체 채용에 따른 내부 심사 위원 수당 등 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선행시민 표창 수유에 따른 표창패 제작 소요 예산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말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금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9대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 책자 구입에 46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간의 근무수당을 올해 1월 정기 인사에 따른 지급 단가와 인원을 현행화하여 9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재수당은 올해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결과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 1,9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간의 근무 실시에 따른 수당과 급양비를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의원. 예,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8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 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 또 시의원들이 또 구대가 구성되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보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 정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갑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개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개수 조정 결과를 강모영 위원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모영 위원께서 나오셔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강묘영 위원께서 개수조정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